안녕하세요. 그라운드X 블록체인 코어 개발팀의 유미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하게 될 주제는 블록체인 비환 변경인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로 하드포크를 말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블록체인 비환 변경, 크레이튼 비환 변경, 향후 발전 사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비환 변경 as known as 하드포크라고 제목에서 표현하였는데 하드포크에 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특히 이번에 이더리움에서 갓 나온 런던 하드포크까지. 이와 관련된 얘기에 대해 블록체인부터 시작하여 하드포크까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일련의 블록이 연결된 구조를 말합니다. 각 블록은 트랜잭션 묶음과 그 실행 결과를 담고 있죠. 그림을 보시면 1번에서 트랜잭션이 블록체인 노드로 들어옵니다. 2번에서 노드는 실행한 트랜잭션들과 그 결과를 리시트에 담죠. 3번에서 보면 트랜잭션과 리시트이 결합된 형태로 블록이 생성되는데 이때 블록을 생성하는 노드의 선출은 네트워크 노드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후 4번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가 되죠. 여기서 트랜잭션을 보면 A가 B로 30 클레이를 보낸 트랜잭션이며 실행 후의 상태는 A 잔고는 270, B 잔고는 30이 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블록이 전파되면 각 노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잔고 정보를 가지고 트랜잭션을 실행합니다. 실행된 결과와 블록의 리시트 해시가 일치하면 그림과 같이 새로운 블록으로 추가가 되죠. 이를 검증 과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리시트 해시란 트랜잭션을 실행한 결과인 리시트를 가지고 만든 트라이의 루트 해시를 말합니다. 그럼 수수료 개념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돈을 전송하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개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룹 1의 수수료 청구액은 10, 그룹 2의 수수료 청구액은 20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그룹 1은 A 잔고가 260이 되고 그룹 2의 A 잔고는 250이 되겠죠. 그리고 이는 서로 다른 블록을 생성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즉, 그룹 1은 수수료가 10인 블록만 생성하고 액셉하게 되며 그룹 2는 수수료가 20인 블록만 생성하고 액셉하게 됩니다. 이제 두 그룹은 서로의 블록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포크가 났다고 합니다. 즉, 두 그룹은 더 이상 호환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그룹 사이에 청구되는 수수료가 다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그룹이 사용하는 코드에 정의된 수수료 액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룹 1은 수수료가 10인 코드 버전을 사용한 것이고 그룹 2는 수수료가 20인 코드 버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룹 간의 호환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룹에서 생성된 블록만 받아들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아까와 같은 포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예시일 뿐이고 트랜잭션 순서 변경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포크도 충분히 발생 가능합니다. 결론은 수수료가 10인 코드 버전을 올드 버전이라고 하고 수수료가 20인 코드 버전을 뉴 버전이라고 하면 이때 뉴 버전을 호환되지 않는 변경, 비환 변경이라고 하고 이를 하드포크라고도 부릅니다. 실제 하드포크 예를 한번 봐볼까요? 다음은 하드포크 되지 않은 블록체인과 하드포크 된 블록체인이 모두 살아남는 경우입니다. 아까의 수수료 예시가 이에 속하겠죠. 다음은 하드포크 되지 않은 블록체인이 살아남지 못해 하드포크 된 블록체인만 살아남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중 하나는 합의 알고리즘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레이튼 하드포크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고 이번에는 하드포크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드포크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변경에서 하지 못하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스 가격 변경이라든지 합의 엔진 수정 같은 경우 이전 버전과 호환되지 않는 변경이기 때문에 하드포크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블록체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예로 이번 런던 하드포크의 경우 EIP 1559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수료 가격인 가스 프라이스가 치솟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소개되었습니다. 이더리움에서는 트랜잭션 발행 시 가스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가스 변동성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EIP 1559에서는 가스 프라이스 개념을 삭제하고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베이스 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드포크는 블록체인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드포크 개념을 살펴보았으며 이제부터는 하드포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다른 방식의 하드포크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하드포크가 적용된 코드로 업데이트한다고 해서 하드포크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적용된다면 업데이트 기간 동안에는 블록 생성 시 노드마다 사용하는 코드 버전이 달라지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드포크 활성화 시점이 통일될 수 있도록 특정 블록에서 하드포크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 블록 번호를 하드포크 블록 번호라고 하고 해당 번호가 정해지면 매 블록 처리를 할 때마다 현재 블록과 하드포크 블록 번호를 비교합니다. 또한 새로운 버전의 코드에서도 레거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레거시 코드 부분도 남겨둡니다. 다음 코드를 보시면 하드포크 블록 번호 이전에는 else문이 실행되어 레거시 코드를 사용하여 블록을 처리합니다. 반면에 하드포크 블록 번호 이후부터는 if문이 실행되어 신규 코드를 사용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활성화 시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드포크 블록 번호가 노드에 저장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포크 블록 번호의 저장은 크게 퍼블릭 네트워크 방식과 프라이빗 네트워크 방식으로 나뉩니다. 퍼블릭 네트워크는 크레이튼의 사이프레스, 바브과 같이 코드상의 네트워크 아이디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블록 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각 노드가 개인적으로 저장할 필요 없이 신규 코드로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하드포크 블록 번호가 저장 및 업데이트가 되죠. 그래서 크레이튼 코드를 실제로 보면 파람스 폴더 내의 config.co에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별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퍼블릭 외의 등록되어 있지 않은 네트워크를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init 명령어를 통해 직접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genesis.json에 하드포크 블록 번호를 직접 추가하고 init 커맨드를 통해 db상의 하드포크 블록 번호의 genesis.json 내용을 직접 저장 및 업데이트합니다. 다음으로는 크레이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시작으로 크레이튼 버전 1.7.0에 포함될 크레이튼의 하드포크, 크레이튼 비환 변경을 살펴보며 블록체인의 비환 변경은 실제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튼은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엑스로부터 탄생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다음 두 퍼블릭 네트워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크레이튼은 원래 이더리움에서 포크한 프로젝트로 EVM을 가져와 솔리디티 컨트랙트 실행을 지원하며 이더리움 변경점 또한 지속적으로 클레이튼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레이튼은 피페이어, 서비스 체인, 멀티시그 등 독자적인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 또한 구축하였는데요. 특히 블록 생성 노드 선출 방식인 합의 알고리즘은 POW가 아닌 BFT 합의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클레이튼에서는 블록체인의 비환 변경을 하드포크라고 부르지 않고 비환 변경이라고 그대로 부를까요? 그 이유는 클레이튼은 변경을 통해서는 포크가 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POW 합의 방식을 따르는 블록체인은 해시 퍼즐만 풀리면 유효 블록으로 인정되어 여러 블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그룹에서는 제각기 생성된 유효 블록을 전파하여 각자 체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레이튼은 BFT 합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노드가 동의한 블록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레이튼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업그레이드되어 비환 변경이 활성화된 시점부터 올드 노드 그룹은 새로운 블록과 호환되지 않아 배드 블록이 발생되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번 클레이튼 버전 1.7.0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환 변경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모두 비환 변경 활성화 전후로 블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환 변경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크게 EVM 수정, 합의 인증 수정, 그리고 트랜잭션 검증 및 가스 부가 로직 수정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변경을 통해 미니멈 스테이킹을 자동 검증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클레이튼에서는 블록 생성 가능한 노드로 참여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최소로 묶어둬야 하는 돈을 미니멈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미니멈 스테이킹 값 미만으로 클레이를 스테이킹한 노드의 경우 전과는 달리 변경이 활성화된 이후부터는 블록 생성 가능한 노드에서 자동으로 제외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EVM 수정 관련 아이템들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P-코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P-코드란 머신에게 내리는 명령어 중 최소 단위로서 클레이튼 등의 블록체인에서는 지원하는 OP-코드 셋이 미리 코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래 add OP-코드 예시를 보시면 솔리디티 파일이 컴파일이 되어 바이트 코드가 생성되어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기록된 코드를 실행 시 다음과 같이 OP 코드가 추출이 되는데 예시에선 0x01에 매칭되는 add가 추출되었죠. 그 후 코드상에 등록된 execute 함수를 통해 OP 코드를 수행하며 등록된 가스도 부과되게 됩니다. 비환 변경을 통해 새로운 OP 코드 추가나 기존 OP 코드의 동작이나 가스 변경도 가능하죠. 새로운 OP 코드의 추가를 통해 솔리디티 호환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솔리디티 버전 0.5.12 이상부터 컴파일 시 체인 ID, 셀프 밸런스 OP 코드가 새롭게 추가되어 그동안 클레이튼과 호환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변경을 통해 클레이튼에서도 체인 ID, 셀프 밸런스가 추가되어 솔리디티 0.5.12 이상 버전과 호환이 잘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리컴파일드 컨트랙 변경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그 전에 프리컴파일드 컨트랙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프리컴파일드 컨트랙트란 높은 연산 성능을 필요로 하는 해시 함수들을 특정 컨트랙트 주소에 미리 정의해 놓고 해당 컨트랙트를 호출하면 자동으로 그와 매칭되는 해시 함수가 호출됩니다. 아래 예시는 주소가 0x3fd인 프리컴파일드 컨트랙트를 호출하는 솔리디티 코드이며 일반적인 컨트랙트 호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호출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P 코드와 마찬가지로 비환 변경을 통해 새로운 컨트랙트를 추가할 수 있으며 기존 컨트랙트의 동작 및 가스 변경도 가능합니다. 변경점으로는 브레이크 투비 컨트랙트를 0x09에 새로 추가하였고 그 외에 BNL28 관련 프리컴파일드 컨트랙트의 가스 코스트가 변경되었습니다. 앞의 아이템에서 브레이크 투비를 크레이튼 0x09로 가져왔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0x09의 vmlog라는 크레이튼이 만든 프리컴파일드 컨트랙트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팀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이더리움 프리컴파일드 컨트랙트를 주소 변경 없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추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규칙을 성립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기존에 이미 추가되어 있던 다음 세 컨트랙트들도 위 규칙을 따르도록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추가로 비환 변경 활성화 이전에 배포된 컨트랙트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된 시점에 사용한 프리컴파일드 컨트랙트 주소, 즉 올드 어드레스를 따르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구현 중 발생되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기존 구현으로는 배포된 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카운트가 생성된 블록 넘버라든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없었기에 고민 끝에 스마트 컨트랙트 어카운트 정보에 VM 버전 필드를 추가하여 배포 시에 자동으로 배포 시점의 비환 변경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클레이튼이 다른 블록체인들과 달리 스마트 컨트랙트 어카운트 종류를 따로 가지고 있었기에 별개로 저장이 가능하여 이러한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의미를 살펴보면 0x0은 이니셜 때 배포되었다는 의미이며 0x1은 비환 변경 이후에 배포되었다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비환 변경 활성화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new 버전 코드인 새로운 프리컴파일드 컨트랙트 어드레스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이때 VM 버전을 확인하여 만약 비환 변경 이전에 배포된 컨트랙트라면 올드 버전 코드인 이전 프리컴파일드 컨트랙트 어드레스 리스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클레이튼 비환 변경 예시를 통해 실제 비환 변경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클레이튼 발전 사항은 다음 두 단어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클레이튼만의 자체적인 독자성을 지금과 같이 계속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Governance, Multisig, Fee-Payer 등 클레이튼에서 먼저 발전되고 사용되고 있는 멋진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는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 등 타 블록체인과의 호환성 유지를 계속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코멘트로 드리겠으며 발표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